안녕하세요. CEO 앤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아나운서 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스피치 달인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스피치의 달인이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도 나는 왜 스피치를 잘하고 싶고 왜 스피치를 잘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달인이시지만 우리 이지혜 원장님부터 왜 스피치를 잘하고 싶고 왜 스피치를 잘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스피치의 달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CEO로서 네. CEO의 스피치는 개인과 회사와 그 그룹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CEO의 스피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스피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인터뷰할 때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인터뷰도 잘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를 잘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쉽게 되고 재밌고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아우라를 느끼면 기사가 알아서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의 중요성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실제로도요, 스피치 능력은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사실 점점 스피치를 많이 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채용 시에도 서류 심사보다는 면접 심사를 비중을 더 늘렸고 또 업무적으로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계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또 우리 CEO분들께서는 그 업계의 장으로서 그 기업의 장으로서 연설할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잖아요. 또 아나운서분들, 기자분들도 항상 마이크 앞에 서야 하고 또 카메라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치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세계적 석학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터 박사는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고 현대 경영이나 관리는 스피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건 스피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판단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CEO 분께서 스피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스피치를 잘하시는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회사를 내가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멋있다까지는 오바겠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스피치를 너무 잘하면 정말 잘한다,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정말 역시 우리 회장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아나운서나 기자분들께서도 스피치를 잘하면 역시 언론인, 역시 언어의 마술사, 이런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스피치 능력은요, 개인의 능력을 가늠하는 핵심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피치를 잘해야 하고요, 또 스피치 기법을 배워야 하고 스피치의 달인이 되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요즘에는 아는 것을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비로소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정말 아는 것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스피치를 잘하지 못한다면 똑똑하다는 인상, CEO,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기가 어렵죠. 또 스피치를 잘하지 못해서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남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또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 스피치 달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크게 3가지 챕터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스피치의 기초,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호흡과 발음과 자세입니다. 먼저 이 호흡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하면 저는 성악과를 졸업했어요. 네, 성악과를 졸업해서 이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는 시간도 가졌고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군분투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이태리 가곡도 부르고 프랑스 가곡, 독일 가곡 아리아, 영미 가곡 다 부를 수 있어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가 왔습니다. 슬럼프가 왔는데 연습실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도 어떤 가곡을 부르고 어떤 아리아를 불러도 이 슬럼프가 좀처럼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우울하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너 숨은 어디로 쉬니? 숨은 어디로 쉴까요? 코로. 코로.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이태리 가곡도 부르고 독일 가곡, 프랑스 가곡, 아리아도 다 부르는 내가 숨은 어디서 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이 왔다고? 잘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페로 쉬어. 굉장히 쉽죠? 그때 한번 또 놀랐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대답을 잘 못했다고? 그날로 바로 연습실에 가서 호흡부터 이 숨을 폐로 들어가는 이 호흡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슬럼프가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말 기초의 기초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복식호흡, 우리 호흡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식호흡 하면은 배에 힘줘야 된다. 횡격막을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적을 거라고,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숨을 폐로 쉰다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숨이 폐를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보면은 폐의 위치는 갈비뼈 안에 있죠. 폐 밑에는 횡격막이 있습니다. 숨이 폐를 통해서 들어가서 횡격막이 부풀어지고 횡격막이 부풀어져서 장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배가 나오는 겁니다. 배가 나오는 이유는 숨이 폐를 타고 들어가서 횡격막이 부풀어져서 횡격막의 장기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식호흡의 원리예요. 좀 상상이 가시나요?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지금 호흡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먹을 쥐면은 숨을 들이마시시고 주먹을 이렇게 피면은 숨을 뱉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이 횡격막을 느끼면서 숨 시작.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이 압을 느껴보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지만 호흡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요. 호흡 방법,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시작. 하나. 이거 하실 때는 배꼽 밑에 단전 있죠. 이렇게 당겨주면서 조절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숨 시작. 좋습니다. 호흡들이 굉장히 기시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에서 누가 더 오래까지 스를 끄느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시는 분은 제가 상을 또 드릴게요. 어머. 해볼게요. 숨 시작. 가늘고 길게 끝까지 끊긴 것 같은데요. 누가 이겼나요? 누가 원장님. 이겼나요? 끊겼어. 네, 그럼 두 중간에. 분에서 비긴 걸로 하고 상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스를 길게 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문장을 말할 때 짧은 문장도 있고 긴 문장도 있잖아요. 그 긴 문장을 말할 때 호흡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이 연습법을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호흡을 연습을 하면요, 이렇게 안정된 호흡이 되고 발성 또한 안정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음 연습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건데요. 우리는 사실 발음에 있어서 이중모음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떤 CEO분이 연설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회사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복화술인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스피치를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들으려는 그런 의지마저 꺾게 되죠.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발음 연습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 있죠? 의. 그 민주주의 의 있잖아요. 이 의라는 발음이 세 가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의랑 이랑 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근데 사실 의라는 발음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의 고향은, 나의 이름은, 막 우리 의원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라는 발음을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발음만 잘 해주셔도 굉장히 세련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의라고 발음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시작. 의사, 의미, 의원, 의자, 의도, 의지, 의견, 의문, 의외로, 의회. 좋습니다. 이번엔 이로 발음되는 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의, 강의, 주의, 협의, 회의. 좋습니다. 다음엔 에로 발음되는 의를 해볼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의 뭐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강의의, 내 친구의, 의지의.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다 하셨잖아요. 바로 다음 걸 보시면 문장 연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런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디테일적인 발음들이 필요하죠. 몇 년째 외국에서 설을 쇠니 외로움에 신경쇠약에 걸렸다. 나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동화책 콩쥐팥쥐를 읽는다. 웬일인지 원무과에서 만원권을 받지 않는다. 화훼 농원에 가려면 관광청 건물을 끼고 좌회전해야 한다. 네, 우리 한번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원장님부터. 우리 더 재밌게 서로 골라주기를 합시다. 번호 골라주기. 제가 원장님께 네. 11번. 11번. 네. 신진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와, 역시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역시 우리 원장님 발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번호를 골라주세요. 7번. 7번. 누구나 친구의 말보다는 권위자의 말에 더 신뢰감을 느낀다. 네, 너무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해서요, 발음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최고의 웅변가로 알려진 데모스테네스도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모래, 자갈을 입에다 놓고 연습을 했고 또 그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호흡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기초는 누구나에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자세로 넘어갈게요.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뭐 스피치 할 때 자세, 바른 자세로 그리고 뭐 바른 시선, 바른 적절한 표정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꼭 말을 할 때부터 자세가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스피치의 고수는요,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가 스피치의 시작입니다. 네. 정말 스피치를 많이 해본 뭐 연설가나 뭐 말을 많이 한 아나운서들은요, 그리고 혹은 무대에 정말 많이 서본 뭐 성악가나 그분들의 공통점은요, 등장부터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건데요.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피치 해야지. 왔다. 스피치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거랑 제가 등장부터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거고 나는 자신감 있고 바른 자세로 대중 앞에 선보일 거야. 나설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엄지입니다. 약간 풍기는 이미지부터 다르죠? 네, 제가 한 분 좀 해보게 하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초 단계를 거쳐야 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뭐 존 F 케네디나 뭐 버락 오바마, 스티브 잡스 모두 이렇게 스피치를 잘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스피치는 계속 강의도 계속 들으셔야 되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1 기본 단계, 기초 단계인 호흡과 발음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스피치에서 말하는 방법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말하는 방법에는 내용적인 기법이랑 비교적인 기법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스피치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스피치를 잘한다는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즉 상대방이 내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가입니다. 내 말을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스피치를 한다는 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피치를 한다는 게 그게 좋은 스피치고 스피치의 달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적인 방법은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어렵지 않게 표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지식을 너무 뽐내고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말들로 한자어로만 계속 내내 스피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힘들어요. 그쵸? 듣기 힘들어. 재미없어. 언제 끝나? 지루해. 저녁에 뭐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그 청중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고 또 어렵지 않은 쉬운 말들로 감동을 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저명한 인물들의 스피치를 보면요, 어려운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들 공감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100% 쏙쏙 이해가 되게끔 그분들이 발표를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뭐 비나법, 연화법, 뭐 인과적 표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했던 방법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기초적인 방법. 첫 번째는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거에 뭐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설명해드리고, 또 발음입니다 하고 또 쭉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청중들에게 주제를 먼저 던지고 흥미를 가지고 어떤 내용일까 하고 흥미를 던진 다음에 내용을 풀어가는 게
확실히 청중들에게 의미 전달이 확실히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나열식, 뭐 제가 한 것처럼 뭐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2가지 효과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외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서술할 테니까 청중분들께서 알아서 정리하세요. 이거는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가 없죠. 굳이 청중들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말함으로써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스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비교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스피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50분 내내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지루해요. 그쵸? 지루해요. 재미없어. 언제 끝나? 저녁에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 집중력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말하는 방법, 음악으로 말하자면 뭐 샘여림, 뭐 악상, 이런 음악의 맛을 살리는, 또 맛의 맛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피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교적인 방법에 강조하기라고 있죠. 저는 오늘 모든 표현을 강조하기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마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말하기. 두 나라의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작게 말하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다번,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미각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쉬었다가 말하기. 라즈베리나 딸기, 블루베리 잎으로 차를 끓이기도 한다. 그 다음에는 모음을 늘려 말하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얼큰한 찌개가 생각나네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원장님부터, 원장님께서 가를 한번 해주세요. 네, 시작. 두 나라의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좋습니다. 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라즈베리나 딸기, 블루베리 잎으로 차를 끓이기도 한다. 네, 좋습니다. 가는 크게 말하기였고 라는 쉬었다가 말하기였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나번을 해주세요. 시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얼큰한 찌개가 생각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스피치를 할 때 이런 표현 기법들을 사용해 주시면 훨씬 다채롭고 훨씬 집중도 쉽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조에 따른 의미의 변화입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 밑에 1번 동그라미 쳐져 있고 2번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그대로 강조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조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를 저는 스페인어로를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아니면 제가 출장을 강조를 해볼게요. 나는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번으로 넘어갈게요. 내 친구는 매일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씩 책을 읽는다. 여기서 제가 내 친구는에 강조를 하고 읽고, 그 다음에는 원장님께서 매일매일을 강조해 주셔서 읽고, 그 다음에는 기자님께서는 밤 10시부터를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부터 할게요. 내 친구는 매일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씩 책을 읽는다. 원장님? 내 친구는 매일 밤 10시부터 2시까지 책을 읽는다. 너무 좋아요. 네, 기자님? 내 친구는 매일매일 밤 10시부터 2시간씩 책을 읽는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 나가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에다가 강조를 해 나가서 청중들 앞에서 스피치를 한다면 훨씬 더 청중들은 확실하게 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뭐 발성, 호흡, 표정, 자세, 말하는 방법, 뭐 이제 자유자재로 내용도 글도 너무 좋고 자유자재로 기교도 막 부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스피치 고수들의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신만의 캐릭터입니다. 네. 캐릭터는요, 그 스피치에 있어서 카리스마, 또 이목을 집중시키는 뭐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유명한 뭐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만의 타이틀, 그들만의 색깔, 캐릭터가 분명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한다면 정말 사람들에게 인식이 정확하게 박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슬픔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LIG 이 노래를 아신다면 제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 아나운서 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 CM송을 불렀거든요. 제 목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 CM송을 불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 정말 그 각인될 만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겠죠. 네. 또 대표적으로 기업인 뭐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에 그 마크 저커버거가 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있죠. 그 지적인 안경에 검정색 플라팅에 리바이스 청바지에 또 뉴발란스 운동화. 디테일하죠. 정말 그분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개그맨들이 패러디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회색 티에 항상 청바지를 입어요. 그 마크 저커버그의 사진이 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옷장 사진이 나왔는데 다 회색 반팔티, 회색 긴팔티밖에 없어요. 옷장에.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옷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미지를 또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옷차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인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 그들의 기업의 색깔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재능이나 과거 이력이나 뭐 특이점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만드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나는 누구는 어떤 원장님이다, 뭐 어떤 아나운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기자다. 한번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자님부터. 저는 오지 악센트로 영어를 하지만 통번역에 능한 기자입니다. 통번역에 능한 기자. 그쵸. 기자분들은 정말 많은데 통번역에 능한 기자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오,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저는 순수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순수함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가지기는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는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등장부터 그 사람만의 아우라, 확실한 캐릭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겁니다. 네, 스티브 잡스, 버락 오바마, 존 F 케네디 등 스피치로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스피치 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력하는 자는 사실 따라올 수 없죠. 네, 이렇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준비 많이 하셔서 정말 멋진 CEO, 정말 멋진 언론인, 방송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